귀농 귀촌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 전원주택을 집중 취재하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원주택 잡지는 일종의 대리만족이었죠. 대부분 잡지사들은 거의 좀 영세합니다. 거의 재경비를 써갖고 많이 다녔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저는 하여튼 엄청 좋았습니다. 10년 넘게 해온 취재 경력을 기반으로 아예 귀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내가 만약에 시골가 산다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집이에요.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시절 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며 교육, 발간한 책은 시골살이를 꿈꾸는 이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았죠. 시골에 와서 잘 사시려면 우선 자기 주제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재밌어야 돼요. 그게 재미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살이를 꿈꿨지만 이룰 수 없는 꿈 대신 전원주택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정말 시골에 와 있고 다른 이들의 귀농 귀촌을 돕는 전문가가 되었죠. 간절히 꿈꾸면 진짜 이루어지는 걸까요? 내가 만들던 전원주택 잡지가 현실이 된 김경래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귀농 귀촌 선호 지역으로 손꼽히는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귀농 귀촌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 시대를 앞서간 작은 전원주택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조성한 사람은 김경래 씨. 시골살이를 꿈꿨지만 먹고 살기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신 일종의 타협을 한 것이 잡지사였습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전원주택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진짜 시골로 오게 됐죠. 집이 좀 치인 지 좀 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지붕에 점검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시골의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사람의 손길이 닿는 만큼 더욱 좋아지니 저절로 부지런해지기 마련입니다. 낙엽이 여기에 물원통에 쌓이면 수시로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청소해줘야지 물이 잘 빠져요. 그렇지 않으면 오버해갖고. 전원주택을 전문적으로 취재한 것이 어느덧 20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지식은 그의 생활이 되었죠. 제가 전문적으로 집을 지어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단지 내에 있는 집들은 거의 제가 이제 목소리를 드리고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반전문가가 됐죠. 전원주택 잡지를 만들며 깨달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아예 마을을 만들며 귀촌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고생 좀 했죠. 쌍코피도 터지고. 지금은 거의 완성돼서 한 6가구가 사는데 집은 많습니다. 한 11개 정도가 준공이 나 있고. 여기는 그냥 산이었어요. 야산. 동네에 마을에 있는 야산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경사지고 한 것.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아랫단은 마당으로 쓰고 위에는 집이 있고 이런 구조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도로. 단지 내 도로라 그러죠. 도로 만들고. 거의 집 모양이 똑같지는 않아도 지붕선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오래된 마을들, 예쁘다는 마을들 가보면 거의 재료 통일을 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외벽 마감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일시켰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랬는데 초기에는 집들이 어느 구석이 되든 원색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 이유가 시골집들이 전부 다 우중충하고 오히려 조금 밝아야 되지 않을까 시골집들은. 그래서 그 말 컨셉이 좀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땐 기분이 좋죠. 다른 듯 닮았고 닮은 듯 다른 각각의 개성이 있는 11채의 집. 10년 세월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경래 씨를 비롯해 귀촌을 소망하던 이들의 꿈을 이루어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이니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 여기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남은 소금빵 갖다 주면 좋아해요. 안녕. 안녕. 아주 그냥 이걸 주면 짖지도 않고. 간만의 특별식입니다. 얘도 소금빵 갖다 주면 엄청 잘 먹더라고. 안 계시다 그러더니. 어제 밤에 왔어요. 아, 여기 동서. 손이 동서. 경래 씨의 동서도 함께 귀촌해서 시골 생활도 즐기는 한편 또 펜션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는데요. 마을 주택은 이렇게 대부분 펜션이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죠. 가장 먼저 여기서 지은 집들이 3개. 예, 여기 이제 위치 선정할 적에 이런 게 있는데 와서 한번 좀 보시면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기 뭐 동남향 향도 좋고 앞에 물도 있고 그래서 펜션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 동네 기존에 이런 집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서가 이런 컨셉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눈에 좀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많이 견학을 했어요. 집도 진 거 보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잘 진 집이에요, 이게요. 2010년도에. 그냥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존경스럽죠. 또 저는 또 친구가 있어서 나도 같이 또 더불어 같이 살고 그런 게 너무 좋고. 여기는 경래 씨의 집. 어린 시절부터 글 쓰는데 재능이 있고 또 좋아했다는데요. 시골살이를 할 수 없다면 대신 조금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잡지사에 들어가고 전국의 전원주택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와 전원주택. 그렇게 경래 씨는 조금씩 자신의 꿈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잡지는 물론 귀농 귀촌과 전원주택에 관한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된 거죠. 시골 와서도 10년을 했으니까 내려오기 전에 한 10년 했다고 치고 그 20년을 월간지를 발행을 했으니까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뿌듯함인지 보람인지 성취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전원주택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뭐 펜션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의 경계를 또 허문 부분에서 그 결론은 그게 도농교류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좀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혼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혼자서 뿌듯해하는 거지 뭐 이거 뭐 어디 내세워 갈 건 없고요. 예. 20년 동안이나 월간지를 만드는 결코 쉽지 않은 이 일은 경래 씨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이 8권의 책으로 태어난 건데요.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가 없던 시절에 유용한 나침반의 역할을 톡톡히 했죠. 경래 씨가 좋아했기에 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잡지사들은 거의 좀 영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재를 1박 2일, 2박 3일 가면 뭐 그 경비를 뭐 기름값하고 뭐 거기 그 숙박비나 이런 걸 제대로 주는 그런 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 경비를 써갖고 많이 다녔죠. 그러면 또 이제 내지는 뭐 또 취재 갈 때 혹시나 뭐 재워줄 때가 있으면 뭐 노골적으로 좀 방 있으면 자고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도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저는 하여튼 뭐 엄청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자신의 꿈을 담아 만든 마을에는 집뿐만 아니라 작은 카페도 있습니다. 마을 만들고 나서 그 입구에 이제 카페를 하나 제가 지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를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 이렇게 카페를 하는 모토라고 할까 이런 게 그대로 그냥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예. 세련되진 않지만 투박한 듯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외경과 따뜻한 분위기의 내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나무로만 지은 집이고 이걸 이제 굳이 이렇게 그 구조를 따진다 그러면 뭐 중목 구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목 구조, 뭐 한옥 같은 것도 중목 구조고 이런데 거의 뭐 목수 불러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제가 혼자서 해서 지은데 집이 뭐 좀 카페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원목이 빚어내는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와 사시사철 변하는 창밖의 풍경까지 카페도 정원도 그냥 그대로 운영한다는 경래 씨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의 획일화된 카페와는 다른 매력에 끌리는 걸까요? 굳은 날씨에도 이 시골 카페까지 애써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저기 단호박 식혜 하나랑요. 네. 그리고 아이스 초코 라떼? 네. 그거랑 그리고 소금빵 2개 주세요. 네. 기계 대신 직접 주문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겨운 시골 카페. 손님을 응대하고 음료를 만드는 사람은 딸 시원 씨고요. 아내는 각종 디저트를 만듭니다. 솜씨 좋은 아내가 만든 빵은 시골 카페의 인기 메뉴입니다. 요거는 소금빵이고 요건 스콘이거든요. 근데 이 스콘은 저희가 좀 다양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요새 또 봄이니까 쑥을 저희가 직접 캐와가지고 쑥스콘을 만들었습니다. 네. 시골에 위치한 카페이니만큼 색깔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무척 고심한 끝에 지역의 특색을 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순 단팥으로 이제 앙금을 만든 다음에 그 앙금에 생크림을 섞어서 만든 단팥 크림이거든요. 원래 예전부터 계속 저희 마을과 어울리는 그런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계절에 맞는 메뉴들을 만드시니까 저는 좀 아능찐빵과 어울리는 그런 음료를 만들어 봤어요. 네.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는 비슷비슷한 커피 대신 맛과 의미까지 담았습니다. 작은 시골 카페가 살아남는 법은 남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온 시원 씨처럼 말이죠. 대학생할 때부터 카페 알바를 했다 보니까 카페 하는 것 자체도 재밌고 그래서 처음에 그 내려오기 전까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내려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는 뭔가 잘 될 거라는 상상만 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또 막상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상상하고 내려왔지만 또 그건 아니었고 근데 또 그 와중에서도
또 제가 하나하나 하면서 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즐거움도 생기고 또 이 안에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생기고 또 뭔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나 혼자 고민하는 생각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좀 내면은 더 두꺼워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딸 시원 씨가 횡성으로 들어오고 나서 제일 신난 사람은 경례 씨입니다. 든든한 건 물론이고요. 뭘 해도 적적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진달래라고 하지 않고 참꽃이라 해서 참꽃. 시골서 산에서 놀 때 이거 따먹고 놀았는데 많이 먹으면 이게 입술이 보라색이 돼. 시원 씨는 지겨울지 몰라도 해도 자꾸 하고 싶은 추억 이야기입니다. 화전 만드는 거예요. 카페 메뉴에 화전이 있어요. 아주 요때만 할 수 있는 인기 메뉴입니다. 진달래 필 때만. 경례 씨가 그냥 그대로 가꾼 자연의 정원에서 자란 깨끗한 진달래.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카페 특별 메뉴인데요. 오늘은 시원 씨가 솜씨를 발휘합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찹쌀 반죽에 예쁘게 진달래꽃을 놓으면 완성. 만드는 건 간단하지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봄의 호사입니다. 드세요. 이야, 화전이 그냥 진달래 화전이 너무 예쁘구나. 세 번째 방문해요. 저번은 와이프와 둘이었지만 지금은 뱃속에 아이와 셋이 왔어요. 나중에 종종 다시 올게요. 2013년생 친구가 그린 소금빵. 많이 썼네. 별로 안 쓸 줄 알았는데. 이거 뭐라 썼어? 놓길 잘했지? 오고 나서는 뭐 하다못해 음악부터가 좀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찾아오는 그런 카페로 굳혀졌을지도 모르죠. 그런 부분이 조금 나아지고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예.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카페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점점 잘 되어가는 모습을 다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하니까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되게 뿌듯하고 횡성이 기회의 땅이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직한 딸과 함께해서 웃음이 절로 나는 아빠와 처음엔 망설였지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딸. 참 보기 좋은 부녀지간입니다. 조용히 어두워진 그대 방 비춰주던 위로해주던 저 별 하나 그대의 그 눈가에 슬픈 듯이 맺혀있는 시원 씨가 횡성으로 내려온 이유는 비단 카페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공과 관계없는 직장 생활을 하던 시원 씨는 귀촌과 함께 자신의 본업인 도예 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의 도자기 공방인데요. 이제 여기가 도자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가끔씩 소규모로 클래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품샵으로도 활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귀촌 3년 차. 바쁘다 보니 작품을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도시에서와는 다른 삶을 사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많이는 못 하거든요. 그 카페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클래스 문의 같은 거 글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난번에 했던 행사들 같은 거 사진 보시고 아름아름 연락이 오셔서 하고 있어요. 확실히 저는 여기서 창업을 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연 경관이 주는 그런 도자기랑의 그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저 자체도 이제 저희 찐빵 마을이랑
좀 연계되는 작업물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야외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더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흔치 않다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설레고 빛나는 법이죠. 카페 일과 병행하느라 조금 더 바빠지기는 했지만 요즘 시원 씨를 가장 설레게 하는 일이 있답니다. 최대 공예 축제거든요, 전국. 그래서 거기에 선정돼서 이제 5월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거 포스터예요. 제가 원래 대학교 다닐 때 그 공예 주간 기간마다 되게 설레어하고 그 공예 주간 기간 동안 여러 갤러리나 전시 참여 같은 거 구경을 하면서 되게 하고 싶다라는,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 공예 주간 올해의 프로그램에도 선정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해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예 주간은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고 나누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공예 문화 행사인데요. 늘 이 축제를 동경하던 시원 씨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올해는 안흥 찐빵 마을을 주제로 카페 정원에서 공예 클래스와 마켓을 열 계획에 바쁘지만 또 설레기도 하죠. 행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플랜을 짜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해야지, 아니면은 이런 분들과 함께 해야지, 이런 거를 구성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또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행사 같은 거나 아니면 수업 같은 거 즐기시고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힘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귀촌을 통해 꿈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정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작업 공간. 그래서 보면 벌써 여기는 전원 생활이고 여기는 완전 산골 자연인 생활 같은 분위기로 좀 다르죠. 제가 사는 요 공간의 이름을 칙칙당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 하나가 와서 왜 칙칙하게 살아 이러길래 그 칙칙하다는 얘기 듣고 제가 이름을 그냥 칙칙당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이거는 원칙 법칙할 때 그 칙자거든요.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그 사는 집이다. 그 뭐 보면 이렇게 좀 어수선하지만 다 그 이치는 다 내가 쓰는 대로 다 이치가 잡혀져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칙칙당이라고 한 거고. 신중하게 나무를 고르는 김정래 씨. 귀촌과 함께 푹 빠진 취미 생활이 바로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쓰다 남은 한자떼기도 있고 어디 다니다가 좀 괜찮다 그러면 그냥 어디 버린 거 있으면 들고 와서 쌓아뒀다가 그때 맞췄어요. 그리고 이 새 거를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이렇게 흠집나고 한 게 조금 더 나중에 뭘 해놓고 나면 재밌어 갖고 이렇게 오래된 나무나 이런 걸 주로 씁니다. 버려진 나무가 작품의 무대가 됩니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청년은 50살이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또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했다는데요.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 버려진 나무에 적어가는 한 글자 한 글자, 그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꽃들이 이제 여름까지 가을까지 엄청 필 거거든요. 근데 거의 그러면 마당이 꽃밭으로 변합니다. 꽃 중에 가장 이제 화려한 게 뭐 당장 이제 5월에 장미 피는데 거의 붉은색들이 많아요. 나도 이제 그렇게 좀 붉어질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게 카페 내부에 걸어둡니다. 카페이자 정래 씨만의 전시관이 되는 거죠. 괜찮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쓸 때는 좀 색깔이
좀 칙칙해서 붉어질 날들에 안 어울리는 색 같아갖고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붙여놓고 나니까 이 공간에서는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걸 붉다 그래서 붉은색을 썼으면 여기서 진짜 안 어울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지만 감동을 주는 말들. 카페에 전시된 목판과 글귀는 모두 정례 씨의 작품인데요. 가만히 읽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봄을 조금 더 머물게 해줄 봄비가 내리는 날. 오늘은 이웃 도시인 영월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귀농 귀촌 전문가로서의 일이 기다리고 있어서인데요. 강의 때문에 왔어요. 귀농 귀촌 준비하시는 분들 집 짓는 얘기 좀 해드리려고. 자주 오는 곳입니다. 요즘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강의실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김경래 대표님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장 이제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거가 집을 내가 산다 그랬으면 만약에 갔는데 건축물 대장은 평면이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생겼는데 실제로 보니까 네모 반듯한 집으로 돼 있어요. 사는 건. 이랬다 그러면 뭐예요? 불법 증축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지목이 뭐냐. 그러면 집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뭘로 돼 있어야 돼요? 이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간혹 대지가 아닌 뭐 전으로 돼 있다든가 답으로 돼 있다.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골 옛날 집 띄워보면 지적도에서 도로가 내 땅에 어떻게 붙어 있는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귀농 귀촌 1세대를 이끌었던 김경래 씨. 이제는 관련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분별력이 필요한 때 진심을 담은 조언을 전합니다. 현재 있는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살 때부터 이 모습에 반해서 산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루 어디에다가 꽃 하나를 심고 어디에다 나무 하나 심고 그게 한 10년 돼 갖고 이렇게 변한 거지 지금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그게 뭔가가 나중에는 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꼭 이제 시골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시골에 와서 얼마든지 비전을 갖고 사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도시보다 또 경쟁이 덜한 곳에서 새로운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원주택과 글쓰기라는 자신의 성향을 파악한 덕분에 재미있고 행복한 시골살이를 하고 있는 김경래 씨. 귀농 귀촌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쫓기면서 사느라 놓쳤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봐야 하는 시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We were sitting in a parked car, stealing kisses in the front yard. We got questions we should not ask, but how would you feel if I told you I loved you? It's just so